예, 안녕하세요. 아자쌤입니다. 아자쌤의 놀다 보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래놀이에 관심이 많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아자쌤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김경순 선생님과 이상현 씨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석 PD는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계속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산에서 태어나고 청산을 지키고 계신 우리 김경순 선생님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산이 좋아 청산에 살고 있는 청산 초나짐에 그러면서 장터 한켠에서 작은 칼국수집을 하고 있는 김경순이라고 합니다. 네. 예, 상현 씨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에 온 지 이제 5개월 차 된 25살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예. 25이면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어느덧 이렇게 돼버렸네요. 오늘 주제는 이제 깍꿍놀이인데요. 깍꿍놀이와 술래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 깍꿍놀이는 정말 그 유아기 때 하는 놀이잖아요. 아주 어린 처음에 접하는 놀이가 깍꿍놀이일 거예요. 아마 태어나면서 그냥 엄마랑 주로 하게 되는 경우지요. 이 깍꿍놀이의 경험부터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경험치가 이제 서로 조금씩은 다르니까 상황이 달라서 다르니까. 근데 속성은 뭐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상현 씨는 깍꿍놀이에 대한 경험이 좀 기억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어떨까요? 깍꿍놀이는 솔직히 말하면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당했던 거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분명히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저는 오히려 제가 막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애기들 보면 이제 뒤에서 몰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맞아요. 내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깍꿍놀이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만치 이제 이게 일반화돼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 김경윤 선생님도 우리 청산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한번 이야기 좀 공유해 주시죠. 예, 저희도 남매가 있는데요. 3살 터울이에요. 근데 애들 어렸을 때는 30년 전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장난감도 없고 그때는 그냥 애기가 울고 그러면은 그냥 손으로 가졌다가 막 자지러지게 울다가도 까꿍 까꿍 그러면 그렇게 웃더라고. 막 자지러지게 웃어. 그게 뭐 쟤네들 딴에는 뭐가 재밌는 뭐가 있나 봐요, 포인트가. 까꿍 할 때 그 포인트가 얘네들이 웃는 포인트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울던 애도 금방 이게 조용해지고 좋아했어, 까꿍놀이를. 지금은 이제 손주하고 하죠. 손주도 되게 좋아해요. 손주 본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김경윤 네, 선생님. 이제 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보 할머니예요. 이쁜 딸이 또 이쁜 손주를 선물했으니 얼마나 경사해요. 너무.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 까꿍이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이제 저희는 손으로 그냥 까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뭔 없었으니까 장난감. 근데 지금 우리 손주 같은 경우는 장난감인데 마이하우스라고 손주 집이 이렇게 장난감 모형이 있어요. 그러면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문을 딱 열고 까꿍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요즘에는 또 그렇게 까꿍놀이가 변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구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 집을 그러니까 애기들 집이 장난감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아주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갖고 모형 집에 문을 만들어 놨어. 그럼 똑똑똑똑 우리 애기 이름이 연우거든요. 예. 똑똑똑똑 연우씨 그럼 자기가 문을 열고 자기도 까꿍을 해. 문을 여는 걸 동시에 저도 까꿍, 애기도 까꿍, 까꿍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해맑게 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손으로 안 합니다. 요새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구화돼 있어서 예, 아주 너무 좋은 좋죠. 세상이에요. 그러네. 네, 야, 손주 본 느낌이 네. 저는 아직 느낌이 없습니다. 주머니 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그렇군요. 놀이기구들 아이고, 사주셔야죠. 맞아. 우리 재석 쌤도 어때요? 깍꿍놀이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이제 뭐 사촌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네.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께서 주로 해주셨던 간간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간접적으로 사실 많이 봐요. 주변에서. 정말 우리 상현 씨 얘기한 것처럼 이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니다가 저 골목 좀 가서 먼저 가는 척하고 가서 코너에서 딱 숨어 있다가 오면 느닷없이 딱 나타나서 짠 하면 막 깜짝 놀라죠. 그냥 어른들도 좋아해요.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깍꿍놀이에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경계라는 거거든요. 우리 전래놀이에 정말 이 값진 것들이 뭐냐면 경계. 이게 뭐냐면 긴장과 해방의 교차점이 있어요. 이 경계선. 사람이 계속 긴장만 해도 못 살아요. 너무 이게 피가 마르잖아요. 긴장만 하면. 그런데 어느 긴장 순간에 이게 딱 경계 지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찰나에 해방감이 와요. 그러니까 골목에서 숨어 있다가 친구들이 싹 오는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 그때 내 기다리는 사람 어떻겠어요? 막 몸이 막 오금이 떨리죠. 그러다가 짠 하고 나타낼 때 그 긴장과 해감 그건 뭐냐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 깍꿍놀이는 이 아기가 이렇게 놀래서 좋아하는 경우지만 이거는 숨어 있는 사람이 더 긴장해요. 역으로 어른들은 이게 반대 현상이죠. 근데 어쨌든 속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놀이의 가장 재밌는 요소가 이 긴장과 해방감의 경계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장과 해방감의 경계 지점이 놀이 속에 아주 많이 나타날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깍꿍놀이는 참 이 놀이의 시초이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엄마랑 많이 하거든요. 초기에는 이제 손만 가리죠. 손만 두 손으로 가렸다가 손을 딱 벌리면 깍꿍 이러면 엄마 얼굴이 안 보이다 보이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년 지나면 안 먹혀요. 안 웃어. 쉽게 말해서 이게 안 먹혀. 안 웃어. 그러면 이제 그때에 이제 바뀌는 거죠. 애가 창의적으로 변화를 해요. 창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제 손 가리는 건 재미없어. 그럼 그 다음에 엄마 치마 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커튼 뒤에 숨어요. 이게 재밌죠. 그 커튼 뒤에 숨어본 적 있죠? 저도 많이 숨어봤어요. 그때 경험 한마디 얘기해 줘봐요. 그때 약간 숨어 있으면서 엄마가 날 언제 찾아주지? 막 그런 긴장감에 항상 뭔가 그걸 즐겼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 경수님도 커튼에 대한 커튼집이 옆에 있는데 사실 우리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또 이제 엄마가 이제 제가 애들 키울 때는 깍꿍놀이를 많이 하려고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하겠는데 제가 자라날 때는 엄마하고는 그런 대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요. 엄마가 새벽 일을 나가시고 이제 하니까 동생들하고 이제 많이 놀았어요. 동생들하고 이제 저는 계속 깍꿍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 어린애가 어린 동생하고 놀아주면서도 깍꿍 술래잡기도 하고 제가 사남매 중에 장녀였거든요. 근데 부모님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진짜 육아를 담당했어요. 엄마 역할을 한 거지. 예. 그래서 엄마하고 깍꿍놀이 했던 기억, 엄마하고 술래잡기 하면서 어디 숨었던 기억은 거의 없고 우리 동생들하고는 참 그런 기억이 많아요. 맞아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손만 가리다가 뭐 엄마 치마 속에 들어가고 커튼 뒤에 들어가고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이게 숨는단 말이에요. 이제 숨기 장난으로 바뀌는 거죠. 진보하는 거죠. 예. 이걸 창의성이라고 보는 거죠. 창의적인 거. 이 창의적인 모습이 계속 나이별로 나타나요. 나이별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몸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엄마 치마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볼록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찾으래. 근데 이제 이때 말 잘해야 돼요. 저거 지 아빠 닮아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 있지 못 찾겠네. 우리 애기 어디 숨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치마 속에 있을 때 여기서 가까우니까 소리가 똑같은데 이 커튼에 숨을 때는 정말 달라요. 애기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저기 커튼이 한 3m 앞에 커튼에 뭐 자기 몸을 감추고 있다고 그래봐요. 물론 볼록 나오니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3m 전방에서 우리 애기 어디 있지? 어디 숨었을까? 못 찾겠는데 여기서 한마디 해요. 그리고 1m를 더 가서 똑같은 멘트를 해요. 또 1m를 가서 똑같은 멘트를 해요. 그러면 커튼 속에 숨어있는 애 입장에서는 이 청력이 발달돼 있어요. 점점 다가와요. 소리가. 잘 보면 오줌 쌀지도. 이 순간에. 그럼 이 재미가 정말 짜릿해요. 그래갖고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유대감이라는 것은 이 놀이가 평생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저도 50대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자녀랑 같이 즐기고 싶은데 자녀가 안 찾아오잖아요. 근데 자녀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 놀자고 찾아오는. 그건 뭐냐면 어릴 때 애랑 많이 놀아준 사람이에요. 그럼 자녀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왜냐면 그때 그 맺어진 유대가 정말 그 자기의 향수는 다 부모한테서 만들어졌다는 게 우리가 인이 밴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커튼 뒤에 숨었을 때 3m 전방에서 우리 아기 어디 있지? 우리 이쁜 애기 어디 있을까? 못 찾겠네. 눈에 보이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보이는데 1m 더 가서 그러고 1m 더 가서 그러고 그랬을 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울 때 그 쾌감은 막 오금이 열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찾았네 하고 커튼을 싹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수 없죠. 이 긴장과 해방감의 이 교체되는 찰나가 이 찰나가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리액션을 해주시는지가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슷한 커튼이나 이런 데 숨었다가 놀래켰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한번 놀라가지고 한번 유튜브 촬영해 주셨던 기억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되게 뭐가 좀 많이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겠네요.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보니까 엄마가 너무 놀래면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고서 이제 사실은 부모가 어른이 조금 있다가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 내가 놀랬어. 너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다음에 더 재밌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 뒷말을 저렇게 잊어버렸을 거야. 엄마는 했을 건데 그렇겠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저도 이런 놀이를 하다가 그만두기 시작한 게 엄마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줄 때 그때부터 좀 그만두기 시작했던 것 엄마가 같아요. 바빴구나. 제가 나이를 먹어간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 어딘지 찾아봐라 해도 별로 안 찾고 별로 재밌게 안 하셨을 때 그때부터 저도 그 장난을 좀 그만두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경수님은 동생들하고 몇 살 때까지 한 것 같아요? 저는 동생이 3살 터울 해갖고 그냥 놀아줬죠. 계속 놀아줬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뻔히 보여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고 그 앞을 지나가요. 이렇게 요 앞에 있으면 여기 지금 내 앞에서 숨소리가 들려 이렇게 있어. 얘가 지가 보재기를 쓰고 있고 막 그래. 커튼 없을 때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자기 눈을 가리고 있고 그러면 자기 눈 가리고 지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애기들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뻔히 요 앞에 있는데도 지나가 그냥
여기 왜 없지? 여기 없네? 밖에 나갔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 그냥 그 앞을 슬그머니. 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얘네들이 더 쫄렸을 거야. 그렇죠. 그죠? 가슴 더 얼마나 졸이지.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 뻔히 앞에 있어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없네 얘 어디 갔지? 하고 나는 나갔어. 이렇게 잘 놀아줬어. 애들하고요. 제가 항상 애들이 오면은 나 학교 끝날 때까지만 누나 오면 기다린다고 특히 막내가 나를 기다려갖고 어쨌든 한 거진 한 1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동생들 태어날 때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했으면 뭐 엄마 역할도 충분히 했고 옛날에는 마지가 진짜 엄마 역할을 했어요. 업어서 키웠어요. 업어서 키우 막내는. 10살짜리가 포대기 업었어 동생 이렇게. 업어서 키우고 엄마 들릴 나가서 늦게 그랬어요. 오면 네. 밥도 안 치고 아니 이제 그거는 진짜. 이제 시골 그 들릴 나가시는 분 얘기고 저는 엄마가 이제 응. 시장에 나가셨거든. 아, 새벽 시장에. 시장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가면서 이제 엄마가 새벽 시장을 나가시면서 도시락 싸나 이렇게 밥 해놓고 나가면 동생 도시락 제 거 도시락 내가 다 싸가지고 같이 두 손 잡고 아기는 업어갖고 엄마한테 갖다 주고 막내는 그때만 해도 어린이집 같은데 뭐 없었잖아요. 그래 이제 학교 다니는 우리 두 명은 학교 가고 나머지 하나는 아기 보라고 집에 있으라 하고 하나는 없고 엄마 나 학교 갔다 와야 학교 가야 돼 하면서 엄마한테 데려다주고 이러고 갔었어요. 아유, 그 동생들이 우리 경순쌤을 진짜 얼마나 애틋하게 지금도 뭐 깍듯하죠. 지금 동생들. 누나 언니 누나 아주 그러죠. 깍듯할 거야. 뭐. 그 정을 그렇게 쌓았으니까 예, 인간이 이렇게 정을 쌓는 게 정말 소중한데 이런 참 좋은 얘기네요. 내가 가슴이 울컥하네. 나도 옛날 생각이 나서. 자, 우리 노래 한 곡을 듣고 또 술래잡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번 노래는 정우의 연가를 듣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널 안고 그 무렵을 내려놓고 어깨에 힘을 풀고 숨 들이마시고 눈 감지 말고 넝마 같은 당신을 붙입니다. 떨어진 마음도 좁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이 아니래도 나 멋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넝마 같은 우릴 여미입니다. 벌어진 그 나를 붙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 사람이래도 나는 곁에 앉아라. 이제 널 안고 그 무렵을 내려놓고 어깨에 힘을 풀고 숨 들이마시고 눈 감지 말고
우리 또 음악 듣고 왔습니다. 술래잡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얼음땡이란 놀이를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얼음땡인 뭐 경험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음땡 예. 얘기 한번 우리 상현 씨부터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얼음땡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저는 얼음땡의 묘미는 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나갈 때 몰래 땡 하고 갈 때 그 쾌감이 어. 진짜 아직도 그러니까 땡이란 소리도 엄청 경쾌한 것 같고 그렇죠. 그 순간이 너무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했던 친구 이름 하나 생각나는 애 있어요? 그때 했던 친구요? 걔가 누구더라? 걔가 이름 생각 안 나죠. 네. 근데 이 생김새 특징은 알 수 있죠. 네, 특징 좀 통통했던 친구. 통통했던 네. 친구 그래요. 이 그림이 막 그려지잖아요. 네, 그림이 이름은 막 다 그려져. 잊어버려도 네. 맞아. 그렇다니까. 저도 다 이름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 참 기억 안 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가 좀 이렇게 해서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고향 친구들이 모였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고향 친구들 오랜만에 봤잖아요. 뭐 30년, 4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그런데 한 친구가 오더니 내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반가워서 같이 잡았죠. 손이 포개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먼저 말을 끝내죠. 야, 어떻게 잘 지냈어? 이랬더니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 이러는 거예요. 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국민학교죠. 도시락을 못 사왔었대. 근데 내가 도시락을 그렇게 많이 나눠줬대요. 근데 나는 기억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확실히 나는 그때 배부른지 안가 봐요. 이 친구는 내가 너를 어떻게 잊니? 그러는 거야. 자기는 도시락을 못 사오는 날이 너무 많았대요. 가난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렇게 밥을 이렇게 쪼개 푹 퍼서 한 3분의 1을 띄워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게 더 미안한 거야 이제. 나는 배부른 놈이구나. 이게 기억이 없다니. 이 친구 보고서 나 둘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왜 이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진 자의 여유. 가진 자의 여유 이게 나쁜 놈이에요. 어쨌든. 저도 네. 약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완전히 비슷한 건 아닌데 그 추억이라 나만이 갖고 있는 거의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이제 그 사람을 또 추억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던 친구가 그 친구가 아마 1학년까지만 저희랑 같이 다니고 다른 학교 전학을 갔는데 나중에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뭔가 그 친구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1년만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별건 아니고 그 교실 이제 복도에서 카드를 주어가지고 그 친구의 카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줬던 기억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저런 추억이든 또 그런 게 또 놀이로서도 이제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추억이. 그래요, 맞아요. 참 다양한 추억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김병수 선생님 어떻게 추억? 저는 어렸을 때 추억 많아요. 정말 많을 거예요. 예, 형제들이 많았고, 예,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곳이 대전역 역 지하, 그러니까 대전역 바로 옆에 시장이 있잖아요. 중앙시장. 중앙시장. 중앙시장에서도 안으로 한참 들어가서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서 한잣집 있고 기찻길 옆이에요. 그러니까 한잣집을 보면은 담이 하나 있는데 그 담 너머가 기찻길이에요. 옛날에 그런 노래 기찻길 여보 막살 아기아기 잘도 잔다 그 노래도 있고 기찻길 옆에는 애기가 많다는 말이야. 애들이 그게 많아. 사실이었나 봐. 저희 집도 4명이었고 그리고 한울타리에서 한 지붕에서 3가족이 살았는데 다 4명 막 5명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집안에 세 가구에서 15명이잖아요 보통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르게 소대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가 무궁무진했어요. 우리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 환경에서 그냥 발생한 놀이들.
그 놀이들이 많았어요. 본부를 만들어서 본부가 많았어. 왜냐하면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기차 끼려고 해서 숨기도 하고 청감을 담장 뛰어넘어가 갖고 상자 태민 속에 숨기도 하고 그래갖고 참 재밌어요. 그러다가 과일 같은 게 많잖아요. 도매시장이니까 그쵸. 그냥 하나씩 먹어도 뭐라고 안 해. 얘 이놈 자식들아 하고 그렇지. 엄마들이 뭐라고 해도 의례껏 하는 에이, 거지. 그럼 뭐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먹고 오고 그렇게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시장 아이들 참 재밌었어. 맞아. 그래요. 얼음땡 얘기하다가 이제 또 우리 경험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얼음땡을 볼 때 이 찰나잖아요. 땡 하는 순간과 그 앞에 긴장감과 땡할 때 해방감, 이것이 이제 놀이의 매력이라고 저는 이제 줄곧 얘기하는데, 이 얼음땡 놀이가 또 이렇게 진화를 해요. 사실 이제 얼음땡 놀이 진화를 하는데 이제 술래잡기, 이게 술래란 말이 이제 우리 조선시대 술라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경찰이잖아요.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고 뭐 이런다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그래서 이 술래잡기가 이제 굉장히 진화가 돼요. 얼음땡 이후에 뭐 도둑 경찰이 해보셨다고 우리 상현 씨도 얘기를 했는데, 이 도둑 경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소개해 줘. 그것도 사실 술래잡기랑 비슷한 건데, 그렇죠. 근데 대신 술래잡기는 보통 술래 한 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경찰과 도둑 이렇게 나누고 경찰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5명이 경찰하고 5명이 도둑을 해서 술래잡기랑 똑같이 5명이 이제 도둑을 찾으러 다니는, 그렇게 좀 확장된 판의 술래잡기를 저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이제 좀비 놀이처럼 진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의 건강성이거든요. 놀이가 그 사회에 맞게 이렇게 진화되니까, 이제 단순하게 술래 한 명이 찾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술래를 여러 명 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술래잡기를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풍 술래잡기를 애들이 만들었어요. 태풍 술래잡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한 명이 가서 땅 치면 얼음하고 쓰듯이 서요. 근데 얘가 팔을 흔들고 있어요. 팔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가서 쳐요. 그러면 또 이렇게 팔을 흔들고 있어요. 이 팔에 걸려도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 안에서 도망가다 나중에 갈 데가 없어요. 이 태풍이 부는데 이 태풍에 걸리는 거예요. 이 팔을 흔들으니까. 너무 무섭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놀이의 창의성이거든요. 애들이 그냥 만들어내요. 더 재밌게 하는 거죠. 이 삶의 의미가 놀이에서 나온다는 말을 우리가 감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게 놀이를 계속 만들어내요. 이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그런 것도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이게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창조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나는 뭐 애들 뭐 교육한다고 가지만 내가 배우는 게 다반사고 너무 좋죠. 내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건 그거예요. 이 균형이 깨지는 것만 잡아줘요. 그럼 균형이 깨지는, 야 너희들 왜 균형이 깨졌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이렇게 하면은 훈계가 되잖아요. 꼰대가 되잖아. 그러면 애들이 듣기가 얼마나 싫겠어. 그럴 때는 제가 하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 알려줄까요? 네. 이거 비싼 건데. 옥천 라디오니까 제가 공개할게요. 이게 좋은 건데 제가 들어가요. 한쪽에 들어가서 지난번 얘기할 때 그 깍두기 얘기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내가 강자 깍두기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딱 들어가서 팀의 균형이 깨지면 재미가 없거든요. 팽팽해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쪽 편에 들어가면 이쪽 편이 세면, 이쪽 편이 잘하면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그리고 이쪽 편이 못하면 내가 열심히 뛰어서 이쪽 편을 이렇게 궤도에 끌어올려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요. 저 사람만 저 사람이라고는 안 하죠. 저 선생님, 저 아저쌤이 들어오면 굉장히 재밌어져 놀이가.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그 역할을 탁탁탁탁 해주면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자쌤하고 있으면 뭐가 잘 돼. 뭔지는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화장실 가서 웃고 와요. 네, 대놓고 웃으면 쾌감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제가 내성적이라 안 보는 데서 이렇게 웃고 그래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반칙이라고도 느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에 얘기했던 거랑 이어지는 것처럼 네. 그런 어느 정도 재미를 주는 어떤 변화는 용인을 하고 이제 또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게 또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왜 우리는 왜 있잖아요. 뭐 어떤 놀이에서 경쟁적인 요소가 나타날 때 뭐 이겼어, 졌어, 뭐 잡았어, 못 잡았어, 막 계속 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어른들 말로 갈등이라고 하는데 갈등이 없는 것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갈등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갈등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가 있어야 돼요. 갈등은 나오는 거예요, 인간사가. 근데 그 갈등을 다음에 조화로움을 찾아내느냐, 조화로움을 못 찾으면 집착으로 가요. 끝까지 우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많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제가 뭐 판사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 얘기는 또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땡, 도둑 경찰, 뭐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또 하나 제가 이게 현대에는 맞질 않아요. 근데 우리 때는 안진뱅이라는 놀이를 했어요. 가면서 뭐 그게 어떻게 하는 이게 거죠? 이제 뭐냐면 이 주어진 공간에서 네. 이 이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만 하고 이 용어는 쓰지 않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 술래잡기인데, 예. 자 나를 피해서 내가 술래인데 나를 피해 도망가다가 앉으면 내가 안 쳐요. 못 네. 쳐. 그거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다 했죠. 가물가물하네. 다 했죠. 어느 지역에서. 그러면 내가 또 일어서잖아요. 일어서면 내가 또 쫓아가서 치려고 하면 앉아요. 그래 맞아. 그럼 서 있는 사람만 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계속 앉아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요.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 재미를 주려고.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 내가 치려고 하는 순간에 도망가다가 앉아요. 또 치려고 하는 순간에 도망가다가 맞아, 앉아요. 맞아. 그러니까 요 묘미가 있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요. 그래요. 이거 그거 재밌었어. 무지 많이 지금 했어요. 생각하니까. 추억 돋네요. 그러니까 요거 이름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안진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걸 또 특정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좀 바꿔야 돼요. 그렇다. 네, 바꿔야 돼요. 앉아 계신 분. 저 때는 투명 상태라고 하나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면은 못 잡게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뱅이랑은 좀 앉은 자세랑은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래 입장에서 이제 속이 타고 또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그런 것들이 있고 도둑 경찰도 그렇고 이게 진화하는 과정이죠. 그러네요. 또 어때요? 또 새로운 그런 진화 형태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할까요?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술래가 눈을 감고 그 마루코 폴로라는 놀이였는데 술래는 눈을 감고 마루코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폴로 이렇게 외쳐줘서 그 소리만으로 이제 술래가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래. 상당히 야. 다양하게 놀았네요. 그럼 진짜 멋지다. 재밌었겠다. 엄청 위험하죠, 사실 놀이터 같은 추억도 데서. 많다. 추억이 많겠어. 맞아. 거기에 또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죠. 놀이터에서 그건 뭐 그 놀이터에서 노는 얘기를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그 놀이터에서 안 잡히려고 막 이 미끄럼틀을 막 이렇게 뛰어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걸 엉덩이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뛰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달리기 하듯이 안 잡히려고. 그러다가 모래에 머리를 쳐 박아가지고 많죠. 막 모래를 다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게 재밌는 거야. 그게 지나고 나면 그 추억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죠. 이제 이런 도망자 얘기도 있고 이 도망자가 뭐 이게 일반적인 술래잡기에 아주 좋으니까 아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요. 그 깍꿍놀이의 이제 대상 영속성이라는 우리가 이 심리학에서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제 사회복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자쌤께서 이제 선곡하신 동요 섬지박이를 이제 틀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차장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네, 예, 우리 음악 듣고 왔습니다. 섬지박이. 야, 우리 모두가 많이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노래지요. 옛날에도 정말 동요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 생각도 나요. 이 노래 들으면. 자, 이제 그 깍꿍놀이의 대상 영속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눈을 가리고 깍꿍하고 나타났을 때, 자, 눈을 가리면 뭐예요? 엄마 얼굴이 안 보여요. 깍꿍하고 손을 벌치면 엄마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아이는요,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요. 아주 초긴장 상태에 놓여요. 그런데 이 깍꿍놀이에서 이 불안감이 해소되기 시작해요. 아, 깍꿍하고 엄마가 안 보였다? 보였다. 그 다음에 저기 뭐 식탁 뒤에 숨었다가 나오고, 이 방 모서리에 숨었다 나오고 커튼 뒤에 얼굴을 가렸다가 탁 나와서 깍꿍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이제 안 보여도 대상이 있구나. 안 보여도 내가 불안해할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엄마만 안 보면 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울어도 되는 거를 알아버린 거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안 보여도 엄마는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깍꿍놀이 할 때 중요한 점은 말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진짜 안 보이다고 느끼면 안 되니까 말을 하면서 그러다 나중에 말을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는 말을 안 하고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지, 진보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상 영속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 치료의 요법으로도 쓰기를 해요. 왜 그냥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는 징검다리 역할로 그런 놀이로 풀어주는 역할도 우리가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전문을 하는 놀이업계에서 주로 하는 건데 이런 심리학계에서도 많이 쓰고 그래요. 자, 이런 대상 영속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놀이가 갖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죠. 자, 우리 술래놀이, 술래놀이에 대한 또 추억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수님은 정말 엄마 역할도 했고
정말 그 시대는 좀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았거든요.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을 살았으니까 선생님도 추억담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 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너무 주실까요? 많아가지고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다 시간을 그냥 잡아먹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재미가 더하니까 우리는 신나요. 그 예전에는 방학을 하면요. 엄마들은 왜 시골에 외할머니 댁, 고모 댁, 이모 댁 시골로 보냈어요.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대전역 거기라 대전 그 도시에 살았잖아요. 네. 그럼 엄마는 방학만 되면 엄마는 해방을 느끼는가 우리 4명 애들 4명 다 보냈어요 고모네 집으로. 고모네 집 어디였어요? 공주 정산면이라고 칠갑산자 그 밑에. 그럼 그때는 직행버스를 타고 또 내려가지고 또 타고 또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야 돼. 지금처럼 교통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제가 또 누나니까 애들 4명 3명 다 데리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고모네 집에 이제 가져갈 거야.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돈이 얼마나 있어. 돼지고기 조금 그 댁에 할머니 드시라고 뭐 호빵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사서 이제 가면은 고모네 집에 우리가 가잖아요. 가면 벌써 다른 집에서 또 애들이 와가지고 또 한 10명 정도가 또 와 있어 고모네 집에. 그렇죠. 그래도 고모는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농사 짓는 쌀 있고 하니까 그냥 애들 그냥 오라는 거야. 다 오락해갖고 한 많을 때는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놀을 게 뭐 있어요. 그 시골 산자락에서 그냥 수레잡기는 하고. 근데 거기도 숨을 데가 많았어요. 고모네 막 헛간도 있고 막 뒤에도 있고 화장실도 바깥에 하나 있고 또 뒤에 있고 또 우물가도 있고. 근데 저는 한번 사건이 있었어요. 볏집에 숨었었어요. 볏단. 벼가 이렇게 벼를 막 쌓아놨는데 추수하고 나서 예. 볕단. 근데 들어가니까 애들 데리고 온 그날 첫날이었어요. 피곤했어. 그 3명을 데리고 나도 애긴데 애 데리고 버스를 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갖고 거기 숨어갖고 잠이 드는 거야. 그냥 몇 시간을 잔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볼 때 몇 시간 잤나도 모르는데 어. 낮에 들어갔다가 밤에 한 9시 넘어가까지 잤으니까 캄캄할 때까지 잤네. 그냥 잤어요. 그냥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잤어. 나는 그 난리가 난 것도 몰랐지. 그래 고모가 이제 저녁 먹으라고 애들을 불렀는데 나만 없으니까 고모부가 찾으러 가려고 해도 뭐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전거 타고 터미널 가보고 터미널까지 가려면 또 멀었대요. 전화도 못 해보고 막 울면서 난리를 치고 막 고모가 이제 내일 새벽에 첫 차를 타고서 이제 올 판이야. 이제 대전으로 혹시 얘가 대전에 갔나? 근데 대전은 안 갔을 건데 그냥 동네 이장님하고 다 얘기해갖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다 찾은 거예요. 찾으러 다. 바로 앞에 또 내과가 있었어. 내과가 있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내과에 또 그날 그때 사고 따라 났을까 봐. 수심이 또 깊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고모는 막 그냥 얼마나 울었는가. 근데 저는 너무 천진하게 일어나니까 깜깜한 거야. 왜 이렇게 깜깜하지? 그냥 천진하게 툭툭툭툭 털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초상집이 됐는데 집에는. 나를 붙들고 고모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웃는 게 아니라 막 때리면서 울더라고요. 막 저 엄청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볏집에는 안 들어갔어요. 얼마나 포근했어요 거기. 그냥 잤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맞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야. 지금도 그 얘기 하셔요 고모. 아. 그때 너 어떻게 됐는 줄 알고 너 그때 잘못됐으면 내가 네 엄마 아빠 얼굴 어떻게 봤냐. 그래서 그러니까. 할 때마다 연년이 그 얘기 하셔요. 연년이. 그러니까. 그 고모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았네. 치매기가 있으신데도 그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 그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맞아. 고모님께서 그러면 청양 정산면. 예, 정산. 제가 정산에서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러시구나. 네, 웬일이야. 무슨 일이었을까요? 거기가? 거기가 무슨 일까? 정산면이 봉연인데 거기가 봉연. 봉연 고모 그랬거든. 봉연 고모요? 네. 그 봉연이 마을 이름이 아니라 네. 그런가요? 마을 이름이 봉연이에요 거기가. 제가 그거까지 잘 모르겠어요. 정산면 그 옛날에 진짜 시골이었어요. 네. 지금도 시골이야. 예, 칠갑산 있는 그 동네. 지금도 시골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인연이 있군요. 그렇군요. 지금도 고모님 거기 살고 계십니다. 볏집에서 잤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어요. 볏집은 따뜻한 성질이 있거든.
너무 해맑게 걸어 나오니까 너무 기가 막혀 갖고 다들 한 2, 30명이 모여 있다가 그러니까. 나는 저기 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울고 그러지? 난 고모 왜 울지 그랬거든. 그랬죠. 그렇구나. 저도 이제 맞이라 저희도 외갓집에를 자꾸 보냈어요. 왜 이렇게 보냈나 몰라 그때.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보냈나 몰라. 왜 동생들이 쭉 그게 있으니까 왜냐면 밥 한 끼 덜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맞이를 보내 그렇게. 그 나가 가면 외갓집에 가면 이제 우리 큰이모 집에서 또 애들이 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걔들하고 친해 또.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낮에는 잘 놀아요. 정말 잘 놀아. 저녁 때 되면 집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낮엔 잘 놀다가 저녁 때 되면 그렇게 막 슬퍼져요. 그래갖고 저쪽 집이 보이는 산 쪽 밑에 가서 혼자 한참 울고 들어와요. 그랬구나. 그래갖고 야 너무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려. 집에를 가고 싶은데 안 데려다 줘요. 그리고 그 차도 그 동네 차도 차도 없어요. 뭐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 들어오고 데려다 줄 생각을 안 해요. 너무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동네에서 진놀이를 외갓집 동네에서 진놀이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걸 보고 컸어요. 이제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형들이 하는 놀이인데 진놀이가 어떤 건가요? 진놀이 다음에 진놀이 주제도 한번 그래요. 삼으려고 하는데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맛배기만. 조금만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 이게 전쟁놀이에서 좀 유래됐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진이 있어요. 양쪽 팀놀이야. 그럼 이쪽에 뭐 7명, 이쪽에 7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진이 A팀, B팀으로 나누자고요. 그러면 A팀에서 한 명이 나와요. 그럼 B팀에서 한 명이 나와. 그러면 B팀에서 나온 사람이 A팀에서 나온 사람보다 늦게 나왔어요. 진에서. 그럼 이 사람의 에너지가 더 많아. 에너지가 더 커. 늦게 나오면. 네. 그래서 B가 A를 터치하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걸 알으니까 B가 가까이 오면 A가 다시 진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쫓아오던 B를 다음에 C라는 이쪽 A팀에서 C라는 사람이 나와서 B를 잡으면 B가 이제 에너지가 더 적으니까 B가 도망가요. 이래서 시간차 공격을 해서 잡는 거예요. 시간차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팀이 똘똘 뭉쳐야지 가능한 거예요. 정말 이게 제가 지금 학교를 이제 여러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여기 이제 동이초등학교에서 우리 뭐 가깝잖아요. 동이초나 저 안내초나 안남초나 이런데 제가 이 진놀이를 많이 알렸어요. 너무 잘 놀아요. 그 아이들이 매번 가면 선생님 진놀이 해야 돼요. 진놀이 해야 돼요. 뭐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그거 대다수가 동의해야지. 난 이렇게 뚝 던져요. 내가 뭐 다수가 원하면 뭐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한 발 빼듯이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쫙 하고 소리를 질러요. 진놀이 쫙 애들이 막 함성을 질러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하게 되고 그런데 너무너무 단합이 잘 돼요. 똘똘 뭉쳐야 돼요. 누구 하나만 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놀이를 많이 해본 기억이 있는데 내가 외갓집에서 그걸 진놀이의 진수를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서 저녁만 되면 울다가 집에로 왔어요. 조금 지나니까 거기가 그리운 거야. 다시 가고 이게 왜 그런가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놀이를 잘 놀아서 그런 것 같아. 거기서 놀던 그 추억이 있어서 또 가고 싶어요. 또 근데 가면 또 집에 가고 싶어. 이게 변덕이 죽을 듯한 그런데 변덕이 아니고 어린애들은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집이 좋아야 정상인 거죠. 엄마가 좋고 집이 좋아야 정상인 거죠. 우리 놀이 얘기하다가 또 이런 재밌는 또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그렇게 됐네요. 자, 이제 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내가 겪은 뭐 술래잡기와 연관이 돼도 되고 조금 뭐 좀 다른 얘기도 되고 놀이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좋고요. 이야기를 조금씩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영속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정서 발달하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개념을 또 배워가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체록이나 이런 기록을 위해서 이 마을의 어르신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옛날 얘기 다 잊어버렸어. 그 힘든 얘기고 뭐 쉽사리 이런 거 정말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리셨다. 지금도 뭐 정신이 좀 혼미하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그렇게 어른이 되고 오히려 더 이제 연세를 드시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석쌤이 중요한 말씀을 꺼냈는데 지금 얘기를 꺼냈잖아요. 이게 동기부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주면 돼요. 마을회관에 가서 옛날 얘기 재밌는 거 해주세요. 이러면은 나 기억도 없어. 내가 뭘 알아. 이러죠. 그러면서 근데 술술 다 이야기를 그렇죠. 근데 동기부여를 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집에서 오줌을 싸가지고 키를 뒤집어 쓰고 옆집을 갔더니 진짜 그 소금을 막 주대요. 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툭 던지면 그때부터 본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냥 목적성으로 툭 주제만 던지면 이제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그 모티브가 된 동기부여적인 얘기를 하나 툭 던지면 탁 나와요. 그리고 치매가 있어도 공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르신이? 공기놀이요? 예. 못하시죠. 조건반사적으로 해요. 옛 기억은 다 기억해요. 그렇죠. 최근 거 이건 잃어버려. 뭐냐면 뇌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해요. 그래서 조건반사야. 치매가 와도 뭐 우리 경수님 말 조건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래서 치매 걸린 노인들도 공기 딱 갖다 드리면 잘하셔. 그게 손이 안 보이게 해요. 지금 고무줄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못 하는 거지 이미 마음은 해. 맞아. 고무줄만 이렇게 딱 떼어놓고 하면 얼굴이 씩 웃어요. 왜? 그 그림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공기는 앉아서도 되니까 공기는 정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잘 갖고 놀아요. 맞아. 달인이네 달인. 그렇구나. 근데 요새 이거를 뇌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맞아. 몸으로 기억한다는 맞아. 거죠. 동기부여만 하면 그 이야기가 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우리 경수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치매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치매 어르신 이제 케어하는 일을 조금 하는데 거기에 손가락 쓰는 운동 같은 거 공기 그런 거 손뼉 치고 그림자 놀이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 네. 정말 재밌어해요. 제가 모르는 그림자도 잘 만들고 그런 거 잘하셔요. 그게 어렸을 때 해봤던 것이 최근 거는 다 잃어버리는데 갈수록 옛날 거는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다 몸으로 기억하시고. 오,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그럼요, 맞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의식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무의식으로, 무의식은 몸으로 기억하는 거니까 그건 조건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림자 놀이도 하는데 아주 기상천외한 그림자도 잘 만들어내고 그럼요, 옛날에 우리는 뭐 기껏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밖에 없고 막 그런데 잘 만들어요. 동물 모양 만드는 거 기본이잖아. 우리 그 기가 막히게 전에 해요. 호롱불 켰거든. 네. 호롱불 앞에서 이렇게 모양 만들면 참 개 모양 재밌었잖아. 만들, 닭 해봤어요? 모양 만들고. 어, 지금 세대 차이 느낀다. 전기불 세대를 안 그 맛이 없죠. 호롱불 세대, 촛불 이런 거 세대는 촛불 앞에 하면 돼요. 돼요. 지금도 돼요. 불 꺼놓고 촛불 켜놓고 하면 돼요. 지금도 되죠. 네. 그게 다 놀이가 되니까. 재밌었어. 그래요. 우리 또 이제 마칠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우리 옥천 라디오에서 우리 아자쌤의 놀다 보면 이 시간 매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들 우리 주민들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들 꾸며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우리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눈물 쏙 빼고 하는 이야기도 좋고 일상의 이야기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의 말씀을 한마디씩 나누면서 이 시간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경수님은? 저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에 막 떨렸거든요. 떨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기분을 했어요. 조금 약간 좀 속된 말로 푼수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았어요. 진짜. 그 우리 경수 선생님은 지금 요식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맛있는 찾아뵙겠습니다. 음식을 좀 먹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서. 예, 한번 오세요. 맨발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상현 쌤은 어땠어요? 저도 처음에 놀이가 주제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옛날 기억들도 많이 떠오르고 되게 저도 추억을 좀 회상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뭐 상현 쌤도 20대인데 놀이에 대한 일을 이렇게 진지하게 재밌게 잘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석 쌤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저도 이제 깍꿍놀이나 술래잡기 이런 수막꼭지 이런 놀이로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다시금 좀 신기하게 느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깍꿍놀이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겪는 놀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놀이로부터 우리는 창의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다양한 놀이를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자쌤의 놀다 보면 더 재미난 얘기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경수 선생님께서 선곡하신 혜은이의 청산별곡 틀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르리라따 정산에 사르리라따 모루랑 다래랑 먹고 정산에 사르리라따 얄리얄리 얄랑서 얄라리 얄라 얄리얄리 얄랑서 얄라리 얄라 이러고 저러고 하여 나질랑 지내왔건만 올리도 갈리도 없는 밤일랑 또 어찌하리까 얄리얄리 얄랑서 얄라리 얄라 얄리얄리 얄랑서 얄라리 얄라 사르리라따 바다에 사르리라따 해초에 굴조개 먹고 바다에 사르리라따 얄리얄리 얄랑서 얄라리 얄라 얄리얄리 얄랑서